안녕하세요. 세미나 구주 남자 토크IT의 고승 PD입니다. IT 인프라가 주로 데이터 센터나 전산실에서 운영될 때는 특정 서버나 DB에 대한 접근 통제만 해도 충분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클라우드 인프라, SaaS, API, 자동화가 확산되는 시대에는 누가, 어디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지를 통합 관리하는 계정 권한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퀘스트 소프트웨어의 최용수 이사가 접근 통제 보안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아주 알기 쉽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문장이 아주 멋진데 지난 심리의 기술로 향후 10년 대비하실 건가요? 이 문장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 문장. 제가 이거 조금 카피를 했고요. 아, 그래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 저희 IT에 있고 기술을 하다 보니까 항상 모든 것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봅니다. 우리는 어떤 기능이 좋고 그렇죠. 말인데. 네. 근데 어느 순간 봤더니 저희가 접근 통제 이제 결국 이제 근원적인 질문이죠. 접근 통제를 왜 하고 있지? 그러면 결국 우리가 보안을 향상시키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죠. 뭐 제로 트러스트라는 단어도 그렇죠. 나오고 있고요. 네네. 요즘에 이제 레질리언스라는 단어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보안은 계속 변하고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도 계속 변하고 있죠. 근데 대부분의 제가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은 솔루션의 라이프 사이클은 10년에서 한 1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대체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접근 통제라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한 10에서 한 15년 정도 국내에서 자리 잡았고요. 네. 근데 10에서 15년 전에 있던 그 개념이 지금도 쓰이고 있고 기능이 큰 차이 없이 되고 있습니다. 15년간 접근 통제를 보통 기업들이 왜 합니까? 그걸? 가장 심플하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다. 접근을 통제한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 집에 금고가 있는데 누군가 쉽게 들어갈 수 있으면은 금고에 돈을 훔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앞에 최소한 통제 장치를 두자. 뭐 큰 문을 두던 아니면 보안 카메라를 두던 그렇죠. 그래서 통제를 하고 싶다는 거고요. 그래서 허용되지 않은 사람이 접근을 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통제하고 싶다는 게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 서버 팜존에 있는 서버들을 보호할 때 가장 좋은 현재의 보안 수단은 하나가 망분리라고 하는 물리적인 분리 고요. 그 다음에 접근 통제라고 하는 통제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건데.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뭐 어떤 국내에서 예를 들면 국내 해외나 뭐 이렇게 법이나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강제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국내에서 이제 우리가 ISMS를 하게 되면 ISMS도 있고요. 그렇죠. 금융권에 있는 금융 컴플라이언스도 있고 대부분의 그 대기업이라고 하는 그룹사에는 자체 컴플라이언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보면 우리가 스위프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위프트에는 또 스위프트 컴플라이언스가 있고요. 모든 금융사와 엔터프라이즈 공공은 다 컴플라이언스를 접근 통제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보고 있다고. 그럼 벌써 지금 이 시청자가 있는 기업들도 많은 기업들이 이미 접근 통제를 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왜, 그러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게 왜 오늘 이제 새로운 화두가 또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보시면 저희가 예전에 CS라는 프로그램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CS로도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었고요. 근데 갑자기 웹이라는 게 나왔죠.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 웹을 꼭 가야 돼? CS가 더 편한 것 같은데 UI도 조금 제한적이고 리스판스도 느리고 근데 웹으로 갔다는 거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비즈니스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더 적합하다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시점에는 한 10에서 15년 정도의 어떤 솔루션의 시장이 형성된 시점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클라우드도 가야 되고 요즘에는 뭐 서버리스 같은 개념들 여러 가지 개념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화도 많이 써지고. 그렇죠. 그리고 보안도 새로운 형태로 진화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을 이런 변화하는데 적합한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접근 통제와 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정의를 좀 국내에서는 이거를 접근 통제라고 부르고요. 글로벌하게는 팸이라고 부릅니다. 팸이 뭐의 약자입니까, 저게? 프리빌리지드 어카운트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러니까 계정 중에 아주 높은 권한의 계정을 가진 계정들은 서비스에 줄 수 있는 영향도가 크잖아요. 그럼 얘는 좀 특별하게 관리돼야 된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점은 접근 통제와 팸은 유사하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접근 통제하면은 가장 첫 번째는 직접적 접근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리고 허가된 사용자만 시스템에 접근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사람이 맞는지 좀 검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접근 통제에는 투팩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 요건이 컴플라이언스 있습니다. 누가 뭘 했는지 남겨야 되는. 네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그러면은 어떤 시스템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시스템, 서버라고 하는 시스템들이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들, 그 다음에 DBMS. 그래서 국내에 보면은 시스템 접근 통제, 네트워크 접근 통제, 뭐 DB 접근 통제라는 용어들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두 번째는 그럼 어떤 계정을 관리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주로 이제 어드민 권한을 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접근 통제라고 하면은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DB에 접근하는 네. 관리자 계정에 대해서 접근을 통제하고 인증을 강화하고 감사하고 하는 용어들이 나왔고요. 근데 네. 지금까지 딱 들어오면 네. 되게 이 정도면 되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동안은 이 정도만 돼도 사실 굉장히 많은 보안 강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만족했죠. 네. 이거 진짜 좋은 시스템이야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 한 가지의 맹점이 있는데 주로 접근 통제는 그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통제할까 합니다. 어떻게 통제할 거야? 네. 우리가 건물이 있는데 출입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관리하시는 분을 한 분 두고서 CCTV를 하고 엑스레이를 놓고서 할지 엑스레이도 안 될 것 같아. 금속탄기도 필요해. 이 통제할지에만 있었고요. 네네. 여기에서 지원하는 우리가 그러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해라고 하는 것들은 컴플라이언스에 있는 것들을 차용해서 네. 그래서 얘는 주로 컴플라이언스 대응 솔루션으로다가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정부나 어떤 네. 기관이 어떤 규정한 네, 것을 맞습니다. 맞추는 네. 거에.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오케이. 근데 프리빌리드 어카운트 매니저는 기본적으로다가 접근이 약간 틀립니다. 얘는 계정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든 하게 되면 계정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 중에 봤더니 일반 사용자 계정 이랑 어드민 계정은 영향도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어드민 계정은 더 높은 수준의 뭔가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어? 라는 거에서 시작한 거고요. 근데 여기에 핵심을 계정과 권한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접근의 통제가 핵심은 아닙니다. 이 계정과 권한을 어떻게 관리해서 여기에서 오는 보안적 리스크를 관리할지. 네네. 그래서 국내에서 접근 통제는 보안 영역이면서 인프라 영역이 되고요. 그래서 접근 통제를 인프라 팀에서 대부분 구매한 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레나를 그쪽에서 보고 있는 어떻게 거죠. 보면 이제 접근 통제는 이제 레이어가 네. 좀 이렇게 로우한 레이어고 네. 얘는 좀 하이 레이어네. L7 같이 약간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맞습니다. 드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또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도대체 여기에서 어떤 접근과 어떤 계정을 할 건지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은 접근 통제와 유사하게 됐고요. 그래서 두 개가 혼용되기도 했고 예전에는 접근 통제와 팸이 크게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다. 거의 유사했는데 그냥 용어를 다르게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얘는 발전합니다. 뭐 어떤 발전이냐면은 우리가 계정과 권한을 바라보는 시점도 틀리고요. 시스템도 변하는 거죠. 얘는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어떤 시스템이든 제가 써야 되는 계정. 만약에 제가 쓰고 있는 계정이 예전에 아이디 패스워드였어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우리가 그 페이스 인증을 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얘는 확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접근 통제는 기존의 시스템이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하겠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높은 보안 관점에서 특정 계정을 관리할지의 포지션으로 다 되고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 팸이라고 하는 영역과 접근 통제가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분리되고 있다. 근데 여기에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국내에 있는 접근 통제는 컴플라이언스를 대응하는 영역 안에서 머물러 있고 네. 외산 팸은 그거 영역도 있지만 그거를 더 넘어서는 뭔가를 시도하고 있다. 근데 이 시도하는 것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와 매칭하냐 아니냐는 이제 판단의 영역이긴 하겠죠. 네. 근데 외산 글로벌한 팸 제품들은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를 한번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단지 예. 접근 관점이 아니라 계정 관점으로 이거를 하게 되면 네. 훨씬 더 사용자 편의성을 네. 제약하지 않으면서 네. 보안을 강화시킬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서버 시스템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접근 통제가 서버 시스템에 접근할 때 통제하는 방식은 네트워크에서 통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직접 콘솔에 접속해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게 서버 장비에는 ILO처럼
별도로다가 접근할 수 있는 속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통제할 수 없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접근하는 방식이 우리가 RDP나 SSH가 아니고 웹 브라우저 기반, 요즘에 VMware도 다 웹으로다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걔가 되면은 걔는 또 다른 프로토콜을 씁니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접근 통제라는 거는 예전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제한될 때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 새로운 경로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하나의 한계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계정과 권한은 어떤 형태의 접속이든 어떤 형태의 시스템이든 어떤 형태든 해야 됩니다. 그게 ID 패스워드냐, 그렇죠. 투팩터냐, 지문 인증이냐에 대한 방식이 통할 뿐이지 어떤 형태로든 인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나눠지는 시점에서 두 개의 약간 길이 네. 갈라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이제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하고도 네.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 같네요. 예. 그게 이제 보안의 큰 흐름 네. 안에 팸이라는 영역도 같이 그렇죠.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새 또 클라우드라는 것이 네. 모든 것을 인증 관점으로 다 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클라우드가.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맞는 네,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관리 범위 입장에서 보면은 접근 통제는 그동안 변화가 없습니다. 아직도 시스템 접근 통제, 네트워크 접근 통제, 네네. DB 접근 통제고요. 갑자기 뭐 DB가 새로운 게 있지 않죠. 오라클. 그대봤자 이제 오픈 소스고요. 다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근데 지금 제가 만약에 그 NoSQL 기반의 DB를 쓰고 있다. 접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접근 통제에서 지원해줘야 돼. 새로운 관점의 DB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접근 통제 솔루션들이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것들이 계속 확장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 기술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근데 팸 같은 경우는 틀립니다. 얘는 계정과 권한에 대한 대상 시스템이 변하면서 그걸 어떻게 관리할지가 계속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증의 관점으로 가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뭐 클라우드도 있고요. 뭐 우리가 쓰고 있는 SAP를 쓰고 있다. 네. SAP 접근 통제 못 하고 있죠. 그렇죠. SAP를 통제하고 싶다. 네. 그건 SAP. 뭐 웹, 우리가 요즘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VMware면은 VMware 콘솔을 웹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웹 브라우저입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시스템이 들어가서 예전에 우리가 시스템에 직접 들어가서 하는 것과 동일한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통제하고 싶어. 라는 요건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고가형성 측면에서 보면 접근 통제는 현재 이중화 구성까지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이 접근 통제가 해야 되는 영역이 크게 변하지 않았고요. 대상이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 갖고 있는 이중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팸 입장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시스템들이 틀려지고요. 이로 인한 비즈니스의 임팩트가 틀려지기 때문에 얘는 고가형성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예전에는 이중화였지만 지금 3중화, 5중화, 7중화 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홀수로 가요? 357. 이게 이제 그 클러스터링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네. 프로토콜 자체가 홀수를 지원하는 아키텍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협 분석은 접근 통제에서 큰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접근 통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접근 통제 안에는 감사 로고가 있거든요. 그리고 행위를 녹화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걸 얼마나 잘 쓰고 계시냐라고 하면은 잘 쓰시는 분도 있고요. 그냥 꺼놓고 쓰시는 데도 있고, 네. 예, 그거를 아주 중요한 영역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감사를 해야 되니까. 단순 로그로만. 그렇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꼭, 그러니까 감사에 필요한 내용은 있어야 되지만, 여기에 더 확장돼서 우리가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 욕구가 이렇게 강하지 않죠. 네. 네. 근데 팸은 좀 틀립니다. 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대부분 얘기하고 있는 그 접근 통제에서 핵심은 인증 레벨에서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할당된 시스템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이 사람이 계정이 탈취돼서 단말이 탈취돼서 그 사람의 어떤 행위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저 오늘 그 갑자기 메일이 왔는데 제 계정으로다가 독일에서 접근을 했다. 이상한 거 아니냐 확인해 달라. 이게 요즘에는 다 일반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팸에는 그런 기능이 없죠. 아니 접근 통제에는. 네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팸에서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인텔리전트 아날리틱입니다. 어떻게 위협을 분석할지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계정으로 가니까 이제 이상 징후를 맞습니다. 파악하기가 쉽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연계성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게 접근 통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컴플라이언스 대상에 지원해야 되는 대상이 딱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접근 통제를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시스템을 더 추가한다는 거는 그만큼의 비용이 든다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 비용 대비에 아웃풋이 있냐 봤을 때 ROI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겁니다. 현재도 나쁘지 않은데 네네. 잘 사고 있는데 매출도 나고 있는데 여기에 기능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비용을 막 들였을 때 오늘 아웃풋이 크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이라는 거고요. 근데 팸은 좀 틀리죠.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이슈되고 있는 RPA 계정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렇죠. 높은 계정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다 매뉴얼 관리하거든요. 걔가 유출되면 어떡할 거야? 데브옵스.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자동화 툴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양한 자동화 네, 툴들을. 그렇죠. 그런 것을 지금 그냥 방치가 되고 있는 셈이네요. 맞죠. 어떻게 보면. 그럼 그건 어떻게 관리할지에 네.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재택근무 환경은 어떻게 할지, 사스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네. 왜냐면 이제 자동화 툴들이 이제 자꾸 밀접하게 우리 네. 업무를 하니까 얘도 네. 어떻게 보면 사람처럼 네. 사람같이 얘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하게는 이제 RPA 회사들과 얼라이언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클라우드에 있는 사스 서비스랑도 같이 얼라이언스 하고. 그래서 글로벌하게는 이런 팸 업체랑 다양한 시스템들이 서로 얼라인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자동화시키고 중앙화시키고 보안을 강화시킬지에는 논의들이 있고요. 근데 국내에서 이런 논의들이 별로 없죠. 예, 이게 약간 틀리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각 자체가 접근은 통제하면 되고요. 네. 통제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으면은 더 고민할 필요가 없는. 접근 통제 안에 RPA를 통제해야 돼. 라고 하면은 접근 통제 for RPA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진 않다는 거죠, 네, 지금은. 네. 예. 혹시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경해 보십시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 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